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시립 율목도서관에 가서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장작 루소가 짓고 방곤이 옮겼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지상에서 홀로 있게 되었다. 이제는 형제도 이웃도 친구도 그리고 나 위에는 교제하는 사회도 없다. 가장 사교적이며 가장 정다운 인간인데도 인간들 사이에서 만장일치로 내쫓김을 당한 것이다. 사람들은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어떠한 고통이 감수성 강한 나의 영혼에 가장 잔혹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 나머지 내가 그들에게 연결되어 있던 모든 기반을 무자비하게 끊어버렸다. 인간들이 어떻든 간에 나는 그들을 사랑했을 것이다. 인간이기를 단념하지 않는 한 그들이 나의 애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나에게 있어서 이방인들, 생면부지의 사람들, 요컨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그들이 그러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모든 것에서 동떨어진 나 자신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불행히도 그 탐구를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입장을 한번 훑어보아야만 한다. 그것은 그들에게서부터 나에게 다다르기까지 내가 거치는 데 필요한 관념인 것이다. 15년 또는 그보다 더 이전부터 나는 그처럼 괴상한 입장에 있다. 그것이 나에게는 아직도 꿈과 같은 생각이 든다. 나는 항상 생각한다. 소화불량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이겠지. 거북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 격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면 괴로움은 사라질 것이며 또다시 친구들과 어울릴 것이라고. 그렇다. 아무도 나도 모르게 각성해서 수면으로 차라리 삶에서 죽음으로 뛰어들어야만 한다. 어떻게 된 셈인지 나도 모르게 만물의 질서로부터 끌려 나와서 이해할 수 없는 혼탁의 세계로 전락해가는 나 자신을 보는데 거기에서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나의 입장에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 아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던 운명을 알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그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날을 조차 그것을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나의 양식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즉, 지금과 다를 바 없는 그때의 내가 장차 애누리 없이 괴물로서 또 독살자로서 알려지고 그렇게 취급될 줄이야. 인류의 공포, 천민의 장난감이 되리라고. 길 가는 사람이 하는 인사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결과가 되리라고. 한 세대 전체가 나를 생매장시키는데 의기투합해서 재미있어 하리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으랴. 그렇게 괴상한 변동을 뜻밖에 당면한 나는 처음에는 까무라칠 뻔했다. 나의 초조감과 분노가 나로 하여금 정신착란 상태에 빠뜨려 그것이 가라앉기에는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그동안에 오류에 오류를 거듭하고 가오에 가오를 거듭하며 어리석은 짓에 어리석은 짓을 거듭한 나는 조심성 없게도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나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해 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오랫동안 나는 억세게 그러면서도 헛되이 투쟁을 했다. 재간이나 기교도 없이 속임수도 모르고 조심성 없이 솔직하게 개방적으로
참을성 없이 격하기 쉬운 나는 보채면 보챌수록 속박이 강해지고 또 나의 모든 노력이 허사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 실속 없이 괴로워했다. 그래서 나에게 남겨진 유일한 길을 택하여 운명에 복종하고 필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기로 했다. 그 체념 속에서 나는 나의 모든 불행에 대한 보상을 찾아냈다. 그것은 체념이 나에게 가져다 준 평온의 덕분이었으며 보람없는 수고에 불과한 저항에 따르는 끊임없는 노력은 그 평온과는 이칠될 수 없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일이 그 평온에 기여한 바 있다. 나의 적들은 그들의 증오를 온통 가다듬어 가면서 그 왕성한 의욕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을 저버렸다. 그것은 효과를 점차로 증대시키듯 나의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도록 항상 새로운 고통을 준비시키고 새로운 공격을 가한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그들이 능란하게 어떤 희망의 빛을 나에게 남겨주었더라면 그것은 아직도 나를 거기에 매어 있도록 했을 것이다.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아직도 나는 그들의 놀림감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이며 그 다음에는 나의 기대를 어긋나게 함으로써 줄곧 새로운 괴로움을 가지고 나를 비통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들의 모든 미천을 탕진해 버렸다. 나에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들 자신도 할 수 일을 다 잃고 만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중상, 모함, 조롱, 누명은 완화되지는 않을 망정 더 심해질 우려는 없다. 그들은 더 심한 짓을 할 수도 없고 나도 그들에게서 아주 벗어날 수는 없으니 우리들은 양쪽 다 처치곤란인 것이다. 그들은 나를 비참의 극치로 몰아넣으려고 지나치게 서둘렀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능력은 악마와 같은 온갖 농간의 힘을 빌리더라도 더 이상 덧붙일 길은 없어졌을 것이다. 육체적 고통이더라도 그것은 나의 고통을 증가시키기는커녕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나로 하여금 아우성을 치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 고통은 나를 비탄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고 나의 육체적 상처는 정신적인 상처를 중단시킬 것이다. 모든 일이 다 터지고 말았을 바에야 더 이상 내가 그들을 두려워할 게 어디 있단 말이냐. 나의 처지를 더 이상 악화시킬 수 없는 이상 그들은 나에게 경계심을 갖게 할 수 없다. 불안과 공포라는 고통에서 그들은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어쨌든 그것은 홀가분한 일이다. 현실적인 고통은 나에게 있어서는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나는 쉽사리 체념한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두려운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겁을 집어먹은 나의 상상력은 그 고통들을 얽히게 하고 뒤집어 보고 펴보고 과장시킨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것과 마주쳤을 때보다 100배나 더 나를 줄이든다. 나에게 있어서는 공격보다 위협이 더 무섭다. 고통이 생기자마자 야기된 사실은 고통이 가지고 있는 상상적인 것을 온통 벗겨버리고 그것의 진가를 드러내준다.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작은 것임을 나는 발견한다. 괴로움의 도가니 속에서도 나는 홀가분한 기분이 될 수가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새로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기대에서 생기는 불안에서 해방되어 습관만으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환경은 나날이 내가 참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과 더불어 나의 감정이 뒤범벅이 됨에 따라서 아무리 하더라도 그 감정을 생생하게 만들 수는 없다. 증오의 화살은 생각 없이 송두리째 써버림으로써 내 적들이 나에게 베푼 선행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나에 대한 모든 위력을 잃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그들을 멸시할 수 있다. 온전한 평온이 나의 마음속에 다시 깃든 지 아직 2달이 못 된다. 오래전부터 나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지만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어떤 때는 위로를 받고 어떤 때는 사라지곤 하면서 수많은 온갖 정열이 끊임없이 나를 동요시키곤 했었다. 슬프고도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건이 마침내 나의 마음에서 그 힘없는 희망의 빛을 지워버렸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나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도록 해주었다. 그때부터 나는 모든 것을 단념하고 마음의 평화를 다시 찾았다. 음모의 전모를 내가 엿보게 되자 곧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대중을 나의 편으로 끌어오겠다는 생각을 영원히 잃어버렸다. 비록 돌아온다 해도 그것은 이미 상대적인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는 전혀 무익할 것이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로 돌아오더라도 그들은 다시는 나를 되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불어넣어준 멸시를 품은 채 그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나에게서는 김 빠진 일이고 부담이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느낄 행복감보다는 고독 속에서도 그것의 100배는 더 행복할 것이니 말이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생기는 모든 흐뭇한 감정을 내 마음에서 앗아가 버렸다. 내 또래의 나이에 있어서 그러한 흐뭇한 감정을 또다시 싹트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너무 늦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나에게 착한 짓을 하건 고통을 주건 간에 나에게는 전혀 무의미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무슨 짓을 한다 해도 나와 동시대인들은 나에게 있어서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나는 미래의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다 나은 시대가 오면 현대가 내게 하고 있는 평가와 나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행동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현대를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농간을 거뜬히 밝혀낼 것이며 마침내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희망이 나로 하여금 대화를 쓰게 했으며 그것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도록 나에게 암시해 주었다. 희망은 비록 요원한 것이기는 하지만 내가 아직 이 세기에서 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을 때와 똑같은 초조감 가운데 나의 영혼을 붙들었으며 덧없이 먼 시대에 걸었던 그 희망도 역시 나를 오늘날 인간들의 놀이개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대화 속에서 그러한 기대의 근거에 대하여 언급했다. 나는 옳지 못했었다. 다행히도 일찍이 그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기 전에 나는 충분한 안심과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 시기는 내가 언급하고 있던 당시에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중단 없이 계속될 것으로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최근에 와서야 겨우 나는 새롭게 반성함으로써 비록 다른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번의를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확신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나를 미워하게 된 집단 속에 끊임없이 새로 나타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통솔되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은 죽어도 집단은 멸망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동일한 정열이 영원히 흐르고 그들의 강력한 증오는 그 증오를 불어넣어주는 악마와도 같이 불멸함으로 항상 여일한 활동력을 갖는다. 나의 개인적인 적이 전부 죽어버리더라도 의사들이나 오아트와르 회원들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또 나의 적이 그 두 집단의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라는 인간에게 평화를 누릴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죽은 다음의 추억에도 평화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제로 내가 모욕을 주었던 의사들은 마음을 풀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사랑했으며 존경했고 또 전적으로 신뢰했었기 때문에 결코 내가 모욕한 일이 없는 그 오라트와르 회원들, 교육자나 수도사나 마찬가지인 그들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적이 될 것이다. 그들 자신의 부정을 가지고 나의 죄를 빚어 만들고 그들의 자존심은 결코 나를 용서할 리가 없다. 또 그들의 공작으로 끊임없이 경의를 갖고 또 자극당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조용해질 리가 없다. 나로서는 지상에서의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 사람들은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고 간에 더 이상 나에게 할래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이 세상에 내가 바란다거나 두려워할 일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그리고 나는 그 심연의 바닥에서 영원히 불운하고 가엾은 인간이면서도 마치 신처럼 요지부동이다. 나의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부터는 나에게 있어서 낯선 존재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나에게는 이웃도 동료도 형제도 없다. 나는 내가 살고 있던 유성에서 떨어져 유성에 있는 것처럼 이 지상에 있는 것이다. 비록 내 주위에서 그 무엇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내 마음에 있어서는 슬프고도 비통한 물건에 불과하며 또 내 몸에 닿거나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에 시선을 던질 때는 반드시 거기에 나를 분격시키는 경멸감이다. 또는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고통감을 항상 발견하게 마련이다. 그러니 부질없이 내가 마음을 쓰는 괴로운 일들을 모조리 나의 정신으로부터 멀리하도록 하자. 나의 마음 속에서는 위안도 희망도 평화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나의 여생을 홀로 보내며 나는 나의 간에서만 마음을 써야 하며 또한 그러고 싶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나는 옛날에 내가 참회록이라고 불렀던 어목하고도 진지한 검토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나의 최후의 나날을, 나 자신을 연구하기에 그리고 머지않아 내놓아야 할 보고서를 미리 준비하는데 바치겠다. 나의 영혼과 말을 주고받는 달콤한 일에 몰두하자. 왜냐하면 그 달콤한 일이야말로 인간들이 나에게서 박탈해 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적 경향에 대해서 반성을 거듭함으로써 그것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전환하고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일을 고칠 수 있다면 나의 명상은 전혀 무익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비록 지상에서는 내가 아무 소용이 없다 손치더라도 나는 나의 만년을 전혀 허송하지는 않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나날의 산책에서 흐뭇한 생각이 충만하는 일이 흔히 있었는데 그 생각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 것이 유감스럽다. 다시 무슨 생각이 떠오르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을 적어 놓아야겠다. 그것을 되풀이해서 읽을 때마다 나는 기쁨을 도로 찾을 것이다. 나는 나의 불행을 잊고 나의 적을 잊을 것이며 나의 수치를 잊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나는 나의 마음에 합당한 보상을 생각할 것이다. 이 수기는 정확히 말해서 나의 몽상의 단편적 일기에 불과하다. 여기서는 나에 대한 것이 다분히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반성하는 한 고독한 자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의 일에 몰두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책을 하면서 나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외부의 관념들도 역시 여기에 지면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루소와 함께 걸었던 중개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소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